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 공포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해 서서히 오싹함을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진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진수는 기분이 이상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가로등 불빛들 사이에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진수는 오랜만에 다른 길로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 길은 조금 오래된 동네였고 다소 어두운 분위기를 풍겼지만 호기심이 발동한 진수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더욱 어두워졌고 주위는 조용했다. 걸어가는 동안 자꾸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잠깐 동안 그림자가 어른거리다 사라질 뿐이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낡은 건물이 하나 나타났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호기심 많은 진수는 이끌리듯 그곳으로 다가갔다. 건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인가 생각하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건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어느 순간 진수의 발밑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진수는 자신이 지나친 창문 중 하나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의 형체가 보이는 것을 느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다. 눈앞에 보이는 건 왠지 익숙한 듯한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 여인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피곤하고 외로운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수는 겁에 질려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여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다. 여기서 나가지 마시오. 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오. 진수는 얼어붙은 몸을 겨우 움직여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건물 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방금 본 한복 여인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그것은 오늘의 날짜였다. 공포에 질린 진수는 무작정 건물 밖으로 달려나왔다. 거리로 나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고 모든 것이 조용했다. 진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이 헤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길은 아까 자신이 들어왔던 길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뒤섞인 미로처럼 변해 있었다. 그때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오.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어. 진수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앞을 향해 달렸다. 어느새 길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드디어 눈앞에 익숙한 가로등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헐떡거리며 집으로 달려 들어온 진수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진수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 오래된 책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녀는 과거 이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고 그 후 여전히 같은 길을 헤매는 영혼이라는 것이었다. 그 후 진수는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을 잊으려 했지만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리고 진수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그 길을 반드시 다시 걸어가야만 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진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여자가 전했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또한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오. 라는 그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한 단편처럼 느껴졌다. 진수는 어떻게든 그 운명을 맞이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에 9층에 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고 그녀는 최근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직장 근처로 이사 온 후로 바쁜 일상에 치여 집과 회사만 오가는단 조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아침에 문을 닫고 나갔던 기억이 있었기에 조금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열린 것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끝없이 계속되는 복도 끝에 매달린 노란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다가가자 그것은 흰 옷을 입은 여성이었고 미나는 그녀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꿈에서 깨어나 쌀쌀한 밤 공기와 한기가 느껴지는 방 안에 자신이 땀에 절여 깨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미나는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막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틈 아래로 작은 봉투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밤에 문을 잠그세요라고 쓰인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언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나는 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더욱 가까이서 보였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입을 계속 움직였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괴롭혔고 다시 봉투가 발견될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당일 그녀는 출근하고 돌아와 보니 또 다른 봉투가 현관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그녀를 보지 마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점점 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미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찾아가 CCTVS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은 친절하게도 CCTV 녹화를 점검해 주었지만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든 미나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미나는 잠옷을 입고 자신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자 9층 아래 바닥에는 그녀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이 누워 있었고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악몽에서 깨어난 미나는 곧장 전화를 걸어 친구를 불렀습니다. 함께 머물며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그녀는 그동안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걱정하며 미나와 함께 밤을 새웠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친구가 떠난 후 미나는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너도 알게 될 거야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미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바로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쌌습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소름 끼치는 여자의 형상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입술이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공포에 질린 채 집을 뛰쳐나온 미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악몽 같은 일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밤중에 그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깨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그녀를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의 꿈속에선 가끔 그 여자가 나타났고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야.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흉가라 부르며 아무도 그 집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이 깊어질수록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흔들리고 가끔 창문 틈새로 붉은 빛이 새어나온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새로운 주민이 이사온 것은 여름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김민수라는 젊은 남자는 도시 생활에 지쳐 한적한 생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손살에 치던 그 집을 값싸게 구할 수 있었고 소문 따위는 믿지 않았기에 그곳으로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사 첫날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전통 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같이 그윽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민수는 금세 그 모습을 잊도록 애썼습니다. 며칠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직장에 가고 돌아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깊은 잠에 들었던 민수는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창문이 흔들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바로 그 소녀의 사진 앞이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소녀의 눈동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엔 약간 오른쪽으로 시선이 옮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은 민수는 사진을 고개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민수는 낮에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아 마을 중앙으로 나가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마을 노인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대화 도중 흐름상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고 가족들은 모두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의 어린 딸은 병에서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독감을 견디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이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한다고들 하지. 노인은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흐느낌 소리에 잠을 깬 민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집안을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던 중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서 멈춰섰습니다. 문득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문을 열어본 민수는 그곳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다락방에는 불이 밝혀진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 중심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그의 가족을 닮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 것은 몇 개의 유리병,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소녀의 사진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그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집안 전체가 차갑게 변하더니 어딘가에서 다시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오려 했으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제단 앞에 놓인 유리병 중 하나가 천천히 흔들리다가 소녀의 사진 속 슬픈 눈동자처럼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길 바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흐느낌 소리는 멈췄고 집안의 기운은 서서히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마치 무언가 숙제를 마친 듯한 기분으로 조심스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민수가 떠난 것을 알게 되었고 흉가의 문은 다신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김민수가 사라진 그 밤 폐가는 이전과는 다른 평화로운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는 흐느낌 소리도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그 폐가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